멕시코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 낡은 버스와 오염된 공기 속에서 한 정비팀장의 꿈이 한국 전기버스와 만납니다. 대정전 속 유일하게 달린 K기술, 한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0대의 버스가 정비소로 들어왔다. 내 이름은 라파엘 곤잘레스. 트란스푸에블라의 수석 정비팀장이지만 이곳에선 그저 고장난 버스를 고치는 사람일 뿐이다. 라파엘, 18번 노선 버스가 또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요. 아, 또 그 버스군. 미국에서 수입한 중고 버스인데 우리 푸에블라의 고지대 환경을 전혀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매일 같은 문제, 같은 수리, 같은 고장. 내 하루는 이렇게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었다. 알았어, 호세. 오늘 안으로 고쳐놓을게. 정비소의 천장에서는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 도시 푸에블라는 멕시코의 중심에 있지만 대중교통 시스템만큼은 한 세기 전에 멈춰 선 듯했다. 디젤 연료는 매일 가격이 올라가고 배기가스는 도시를 뒤덮고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팀장님, 시청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대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석 달 전부터 나는 시청 교통과에 새로운 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매번 예산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아들 미겔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빠,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다시 지원할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 마리아는 암 투병 중이고 의료비만으로도 빠듯한데 이제 아들마저 꿈을 포기하려 한다. 버스 정비소에서 30년을 일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뿐이었다. 시청 회의실, 나는 다시 한번 내 아이디어를 꺼냈다. 우리 도시의 대기질과 연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기버스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국장 로드리게스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했다. 라파엘, 당신은 정비공입니다. 정비만 하세요. 우리는 이미 미국 중고 버스 50대를 추가 계약했소. 회의실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버스의 엔진처럼 나의 희망도 점점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마리아는 내게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라틴 아메리카 교통기술 박람회 입장권을 건네주었다. 우리 부하 직원 호세가 구해준 것이었다.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푸에블라에서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2시간 여정 내내 창밖으로 보이는 배기가스 자욱한 도로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 도시가 이렇게 살 운명일까? 박람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유럽, 미국, 일본의 버스 제조사들이 모여 있었지만 괜찮은 솔루션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들려온 슬로건이 내 귀를 사로잡았다.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공기를. 현대자동차라는 한국 기업의 부스였다. 푸른색 버스 한 대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름은 일렉시티. 한국 말투가 섞인 스페인어로 말을 건네는 남자가 있었다. 배지에는 정현수 현대자동차 멕시코 지사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푸에블라의 버스 정비팀장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중이에요. 아, 정비사시군요. 그렇다면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 버스는 완전 전기식이라 정비 부담이 디젤 엔진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현수의 말에 내 관심은 단번에 커졌다.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 모델은 고지대 운행용으로 특별 설계되었고 한 번 충전으로 250km를 달립니다. 특히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어도 주행거리가 크게 줄지 않죠. 푸에블라의 기후와 지형에 완벽했다. 우리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지대 운행과 여름철 냉방 시스템이었으니까. 정비는 어떻게 하나요? 부품은요? 현대자동차는 멕시코 내 정비망을 확장 중입니다. 기술 교육도 제공하고요. 나는 점점 흥분되었다. 갑자기 우리 도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비용은요? 초기 비용은 디젤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총 소유 비용은 30% 낮아요.
전기요금이 디젤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내가 계산해봐도 맞았다. 푸에블라에서 버스 한 대의 연료비는 매달 증가하고 있었고 정비 비용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정연수의 명함을 받으며 내 마음은 이미 푸에블라로 달려가고 있었다. 월요일 시청 교통과에 현대 일렉시티의 상세 자료와 비용 분석을 포함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좌절감이 몰려왔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다. 라파엘 씨? 저는 산타마리아 녹색학교의 교장 가르시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혹시 당신이 제안한 전기버스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작은 기회였지만 내겐 희망의 불씨였다. 그날 바로 정연수에게 연락했다. 저희 시에선 큰 관심이 없지만 한 학교에서 시범 운행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시범 차량 한 대를 무상으로 대여해드리겠습니다. 2주간 운행해보세요. 시 전체는 내 아이디어를 거부했지만 작은 학교 하나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때로는 큰 변화가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그렇게 나는 푸에블라에 한국 전기버스를 들여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현대 일렉시티가 푸에블라에 도착한 날 나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정연수가 약속대로 시범 전기버스 한 대를 무상 대여해 주었고 파란색 버스는 우리가 매일 다루는 낡은 디젤 버스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와, 아빠. 진짜 멋지네요. 미겔이 놀란 눈으로 버스를 바라보았다. 운 좋게도 이번 프로젝트에 그를 임시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었다. 트란스푸에블라 사장은 내 요청으로 녹색 학교에 2주간 시범 운행을 허가했다. 그날 저녁부터 나와 미겔은 버스의 모든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했다. 전기 모터, 배터리, 냉방장치, 그리고 충전 시스템까지.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새벽 4시 전화기가 울렸다. 정비소 경비원이었다. 팀장님, 충전기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버스의 대시보드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시간 후면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버스가 출발해야 하는데 정비소에 도착해보니 충전기의 커넥터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고 버스는 겨우 30%만 충전된 상태였다. 정연수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그의 대응은 신속했다. 교체용 커넥터를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첫 운행은 취소될 것이다. 우리가 직접 고쳐보자, 미겔. 내가 결단을 내렸다. 정연수가 보내준 매뉴얼을 참고하며 우리는 충전기를 분해했다. 마침내 대체 부품이 도착했고 우리는 밤새 작업한 끝에 수리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충전 시간이 부족해. 이대로는 학교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없어. 그때 미겔이 아이디어를 냈다. 아빠, 충전기를 트럭에 싣고 학교에 도착하면 바로 연결하면 돼요. 우리는 서둘러 계획을 실행했다. 정비소의 트럭에 충전기를 싣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과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르시아 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작은 기술적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했습니다. 그날의 시험 운행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조용하고 쾌적한 버스에 모두가 감탄했다. 특히 가르시아 교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이 버스는 우리 학교 환경 교육에 살아있는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겔이 물었다. 아빠,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한 번의 기회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쩌면 우리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야. 그날 밤 마리아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라 이 도시의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에요.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범 운행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푸에블라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시커먼 구름이 도시를 덮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성가신 날씨일 뿐이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라파엘, 긴급 상황입니다. 북부 변전소가 낙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란스푸에블라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다. 푸에블라 북부와 중심가 전체가 정전됐다. 예상 복구 시간은 최소 6시간. 모든 버스 운행을 중단하세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위험합니다. 나는 미겔과 함께 정비소에 있었다. 창밖을 보니 도시가 완전히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거리를 서성이고 있었다. 아빠,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시간인데. 맞다. 산타마리아 학교도 정전 지역에 있고 학생들은 집에 가야 했다. 그런데 모든 버스가 멈추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미겔, 전기버스는 자체 배터리가 있잖아. 일렉시티는 전력 저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우리는 급히 녹색 학교로 향했다. 정전으로 혼란스러운 거리를 지나 학교에 도착하니 걱정스러운 표정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저희 전기버스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가르시아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전기가 없는데 버스는 어떻게? 이 버스는 자체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된 배터리로 충분히 운행 가능합니다. 버스에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했다.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마다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놀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어두운 도시에서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달리는 버스를 보는 건 분명 신기한 광경이었을 테니. 첫 번째 노선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 한 학부모가 물었다. 이 버스는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한국에서 만든 전기버스입니다. 자체 배터리가 있어서 정전 중에도 운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한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버스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제목은 정전 속 우리 아이들을 구한 유일한 버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영상은 푸에블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 버스 한국에서 왔다고. 어떻게 정전 중에도 달릴 수 있지? 우리 시내버스도 이런 걸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복구되고 나서도 그 화제는 계속되었다. 지역 뉴스에서는 정전 속 유일한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버스 이야기를 다뤘다. 그날 오후 정비소로 돌아오는 길에 내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라파엘 곤잘레스 씨 맞으십니까? 저는 푸에블라 시청 교통국 비서입니다. 교통국장님께서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시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미겔을 바라보며 웃었다. 드디어 변화의 순간이 온 것 같았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한국의 기술은 푸에블라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시청 건물은 내가 버스를 정비하던 정비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나는 깨끗이 세탁한 작업복 차림으로 교통국장실 앞에 앉아 있었다. 곤잘레스 씨, 교통국장님이 지금 뵙겠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실로 들어섰다. 바로 몇 달 전 정비나 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라파엘 씨 앉으세요. 흥미로운 일이 있었군요. 그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정전 속에서 우리 버스가 달리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정전 중에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우호적인 태도였다. 네, 현대 일렉시티는 자체 배터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버스의 장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미겔과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꺼냈다. 2주간의 시범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비, 소음 수준, 정비 효율성 등을 꼼꼼히 분석한 자료였다. 디젤 버스와 비교했을 때 정비 비용은 70% 절감됩니다. 수명 주기 전체 비용으로는 약 30% 이상 경제적입니다. 로드리게스 국장은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인상적인 자료군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기술은 믿겠지만 현실적으로 부품 수급이 문제입니다. 미국 버스는 부품을 구하기 쉽지만 한국 버스는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준비해온 답변을 꺼냈다.
현대 멕시코 지사의 정현수 씨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식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푸에블라에 전용 정비소와 부품 공급 루트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의 눈이 커졌다. 그렇군요. 그들이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네. 또한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트란스푸에블라 정비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완벽히 습득할 수 있도록요. 그는 책상 위에 펜을 굴리며 생각에 잠겼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시의회에서는 추가 예산 배정에 부정적입니다. 현대에서 리스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초기 투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녹색 교통 보조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솔직히 말하겠소, 라파엘. 처음 당신이 전기버스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땐 그저 꿈 같은 소리로 들렸소. 하지만 정전 사태에서 보여준 성능은 부인할 수 없이 인상적이었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시장님께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하겠소. 10대 정도의 소규모로 시작해서 실제 성능을 지켜보는 거요.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번엔 단순히 정비만 하지 말고 프로젝트 기술 자문으로 참여해 주시오. 사무실을 나오는 내 발걸음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미겔에게 전화했다. 성공했어. 시장님께 제안서를 올린대. 정말요? 아빠 대단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흐르는 푸에블라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의 하늘이 조금 더 맑아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았다. 시청의 시범 프로젝트 계획이 발표된 후 현대 멕시코 지사의 정현수가 내게 뜻밖의 연락을 해왔다. 라파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푸에블라 시의 테스트 성과를 본사에 공유했는데 한국 본사에서 당신을 워크숍에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내가 한국에? 정비공이 어떻게? 기술 자문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실제 사용자 피드백이 중요하거든요. 비행기 표를 받고도 믿기지 않았다. 마리아는 울먹이며 내 셔츠를 다렸다. 당신은 항상 특별했어요. 이제 세상이 그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정현수의 한국 본사 동료가 나를 맞이했다. 라파엘 씨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부 김민준입니다. 이튿날 울산 공장 견학이 시작됐다. 거대한 자동화 생산 라인과 로봇들이 전기버스를 조립하는 광경은 압도적이었다. 내가 30년간 보아온 낡은 정비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몇 대나 생산하나요? 전기버스 라인에서는 하루 약 50대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정비연구소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전기버스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었다. 엔지니어들이 모든 구성 요소를 설명해 주었지만 내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들의 세심함이었다. 이 부분은 고지대 운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냉각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멕시코의 고지대 환경을 고려한 것이었다. 놀라웠다. 다음 날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만났을 때 나는 푸에블라 시의 니즈와 현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오염과 기존 버스의 잦은 고장입니다. 특히 고지대에서의 엔진 과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본사 임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라파엘 씨의 피드백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제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해외 사업부 부장이 내게 다가왔다. 곤잘레스 씨,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푸에블라 시와 전기버스 정식 납품 파일럿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전화했다.
마리아, 믿기지 않아. 그들이 정말로 푸에블라에 투자하기로 했어. 당신이 해냈군요, 라파. 처음부터 당신을 믿었어요. 서울의 마지막 날 한강을 산책하며 나는 생각했다. 처음엔 고장난 버스만 고치던 내가 이제 도시 전체를 바꾸는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다니. 푸에블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것은 단순한 버스 교체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내 가족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첫 번째 현대 전기버스 10대가 드디어 푸에블라에 도착했다. 시청 앞 광장에는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고 나는 믿기지 않게도 주요 인사들 사이에 서 있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트란스푸에블라의 라파엘 곤잘레스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의 소개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 자리에는 마리아와 미겔 그리고 내 딸 카롤리나도 앉아 있었다. 카롤리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시는 트란스푸에블라 내에 전기버스 전용 정비소를 만들기로 했다. 나는 당연히 그곳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아빠,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중에 카롤리나가 갑자기 말했다. 17살인 그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의대는 어떻게 된 거니? 아직 의학에 관심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이 전기버스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기술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리아와 나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미겔이 내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아빠, 우리 전기버스 전문 워크숍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트란스푸에블라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미겔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작은 가족 사업체를 만들었고 이름은 코라손데 코레아 한국의 심장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의 기술을 멕시코에 전파하는 것이었다. 현대 멕시코 지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공식 인증 교육센터 자격을 얻었다. 미겔은 경영을, 나는 기술 교육을 담당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롤리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대의 전기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빠, 이건 단순한 버스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예요. 카롤리나가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떠나기 전날 밤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나는 딸의 단호한 눈빛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6개월 후 푸에블라는 첫 번째 녹색 노선을 공식 개통했다. 이 노선은 전기버스만 운행되었고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버스는 조용해서 좋아요. 여름에도 에어컨이 계속 작동해요. 이제 다른 버스는 못 타겠어요. 너무 더럽고 시끄러워요. 카롤리나는 한국에서 돌아와 코라손데 코레아의 교육 담당자가 되었다. 현대에서 배운 최신 기술을 푸에블라의 기술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었다. 가족이 함께 일하니 어때요, 아빠? 어느 날 카롤리나가 물었다. 정비소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은 그저 꿈만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야. 마리아의 건강도 회복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 감소가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했다. 미겔은 이미 코라손데 코레아를 확장하여 다른 도시의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푸에블라의 중심가를 걷다가 문득 깨달았다. 도시의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우리가 교체한 버스는 아직 소수에 불과했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었다. 아빠, 처음 이 모든 걸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내 딸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저 고장난 버스를 더 잘 고치고 싶었을 뿐이었지. 하지만 때로는 작은 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란다. 그날 밤 푸에블라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푸에블라의 녹색 노선 개통 1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날 도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첫 10대로 시작했던 전기버스는 이제 50대로 늘어났고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한국 버스 아니면 못하겠어요. 디젤 버스는 이제 너무 시끄럽게 느껴져요. 아이들 천식이 확실히 나아졌어요. 공기가 달라졌거든요. 정류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말에 내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무시당하던 내 아이디어가 이제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기념식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다.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해외 사업부 부장이 직접 방문한 것이다. 곤잘레스 씨 푸에블라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중남미 전략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신뢰를 전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의 공로패였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코라손 대 코레아도 크게 성장했다. 이제는 푸에블라를 넘어 멕시코 전역의 도시들에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해왔다. 미겔은 경영학 학위를 마치고 회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카롤리나는 멕시코에서 가장 뛰어난 전기차 정비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가장 뿌듯한 것은 마리아의 모습이었다.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는 코라손 대 코레아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전기버스 기술을 지역 학교에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라파, 기억나요? 처음 당신이 전기버스 이야기를 했을 때 가능할 거라고 믿은 사람은 저뿐이었죠. 마리아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푸에블라 중앙공원에 앉아 지나가는 전기버스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내 옆에 앉았다. 당신이 그 유명한 라파엘 아닌가? 버스를 바꾼 사람? 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자가 천식으로 고생했어요. 지난 1년간 발작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당신 덕분이요. 그의 말은 내게 모든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창밖으로 푸에블라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전에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던 하늘이 이제는 맑게 보였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승객들은 편안하게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항상 믿었던 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겔과 카롤리나가 흥분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아빠, 몬테레이시에서 전기버스 100대 도입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를 기술 자문으로 초청했어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30년간 버스 정비를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는 정류장에서 전기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고 공기는 맑았다.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브랜드를 판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힘이다.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아무도 믿지 않는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